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신호등입니다. 듣고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신 적 많으시죠? 천장만 바라보다 시계를 보면 어느새 새벽 2시, 3시가 되어 있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또 눈이 떠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흔한 고민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주변 분들도 다들 그러니까 체념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잠을 잘 못 자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며 건강도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 위험도 높아지며 심지어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항상 같은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숙면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병원에 가면 수면제를 처방받지만 그것도 점점 듣지 않게 되고 약에 의존하는 게 불안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단순한 약이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숙면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건강을 오래 지켜드리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자, 지금부터 건강정보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음식으로 잠을 되찾는다는 게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삶을 바꾼 이야기를 직접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밤이 되면 당연히 졸려야 하는데 막상 이불 속에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잠을 자려는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닐까? 정신력이 약해진 건 아닐까?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멜라토닌은 쉽게 말해서 잠의 스위치 같은 존재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우리 뇌에서 자동으로 분비되면서 몸에 신호를 보내죠. 이제 쉴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스위치가 점점 무뎌진다는 겁니다. 20대에는 자동으로 켜지던 스위치가 60대, 70대가 되면 거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뇌는 아직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불안감도 커지고 밤이 두렵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밤도 또 못 자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잠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70세 이명자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 후 매일 밤 2~3시간을 뒤척이며 보내셨습니다. 처음엔 은퇴 후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그런가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으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약효로 잠들 수 있었지만 곧 내성이 생기면서 약을 먹어도 새벽 3시면 깨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낮에는 온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으며 손주들과 놀아줄 기력도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가족들은 할머니가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했고 본인도 이러다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는 음식에 대해 듣게 되셨고 반신반의하면서도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대요. 음식으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식단을 바꾼 지 일주일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베개에 머리만 닿아도 스르르 잠이 드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본인도 다시 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손주들과 공원도 나가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 숙면의 해답은 수면제가 아니라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높여주는 음식에 있었다는 겁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억누를 뿐이지만 음식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내 몸의 잠 스위치를 다시 켠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식탁 위에 올라오는 반찬 하나하나가 내 수면을 지켜주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약에 의존하지 말고 가장 먼저 식단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3일만 시도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라지거나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다면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 안 올 때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를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주변에서도 많이 권하는 방법이죠. 실제로 이 음식들에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이 너무 적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인 거죠. 68세 박상호 씨는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주변에서 우유가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밤 우유 2잔씩을 데워서 마셨습니다. 따뜻한 우유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준다는 이야기를 믿으셨던 거죠. 처음 며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잠들기 전 루틴이 되면서 약간의 심리적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잠드는데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새벽에 깨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유를 많이 마셔서 밤중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불편함만 생겼습니다. 결국 기대만큼의 효과는 없었던 것이죠.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트립토판이 들어있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충분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려면 바나나를 하루에 20개 정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유는 무려 15잔 이상을 마셔야 젊은 시절의 멜라토닌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양입니다. 그걸 다 먹으려다가는 오히려 배탈이 나거나 체중이 늘어나는 부작용만 생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유나 바나나가 수면 음식이라는 믿음만으로는 불면증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니 실망하게 되고 결국 다시 수면제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음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포기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알려진 음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대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방법을 바꾸는 것도 지혜입니다.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우유나 바나나보다 더 효과적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몬드, 연어, 닭고기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하고 멜라토닌 생성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훌륭한 재료들입니다. 단순히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함량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74세 김은숙 씨는 젊었을 때부터 어깨 결림이 심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통증 때문에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고 낮에는 피로가 쌓여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통제와 수면제를 함께 처방했지만 약을 먹으면 다음날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아몬드에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아몬드 10알 정도를 꾸준히 드셨는데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뻣뻣하던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더니 통증 때문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잠자리에 누운 지 40분 안에 잠들 수 있었고 한번 잠들면 5시간 이상 깊게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어깨 통증도 이전보다 훨씬 덜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저녁 아몬드를 챙겨 드시며 손주들에게도 권하신다고 하더군요. 아몬드의 마그네슘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전 몸이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전환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숙면의 시작입니다. 67세 윤정호 씨는 당뇨 관리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하면서 동시에 불면증도 앓고 계셨습니다. 혈당을 낮추려고 저녁을 거의 안 먹다시피 하다 보니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야식을 먹자니 혈당이 걱정됐고 잠자니 3시간 넘게 뒤척이며 괴로워하셨죠?
그러다 닭가슴살이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면서 동시에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저녁 6시쯤 닭가슴살을 삶아서 채소와 함께 드시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배고픔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뒤척이는 시간이 3시간에서 30분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건강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닭가슴살 요리를 다양하게 해 먹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닭고기의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잠의 스위치를 켜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거죠. 여기에 연어를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흥분한 신경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활성화된 뇌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들인 겁니다. 저녁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을 드셔보세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과자 대신 아몬드를 드시는 겁니다. 닭가슴살은 기름지지 않게 삶거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저녁 6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때문에 오히려 잠이 방해될 수 있으니까요. 연어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저녁 식사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몬드, 닭고기, 연어만으로도 여전히 잠들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오랜 기간 불면증을 겪어 오신 분들, 수면제에 의존해 오신 분들은 좀 더 강력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마지막 비밀 무기를 권합니다. 바로 체리입니다. 그것도 일반 체리가 아니라 타트 체리라고 부르는 신체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트 체리는 멜라토닌 함량이 일반 과일의 수천 배나 됩니다. 다른 음식들이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재료를 제공한다면 타트 체리는 멜라토닌 자체를 직접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마치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를 모으는 것과 이미 타오르는 불씨를 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72세 조영자 씨는 10년 넘게 수면제에 의존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약 반 알로 시작했지만 점점 용량이 늘어나 나중에는 한 알 반을 먹어도 새벽 2시면 깨는 상황이 됐습니다. 낮에는 약 기운 때문에 멍한 상태로 지냈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방금 한 말을 또 하는 일이 잦아졌죠.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걱정했고 본인도 이러다 정말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더 늘리자고 했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양을 먹고 있다는 생각에 다른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타트 체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시도해 보기로 하셨는데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신 지 단 4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날 밤에는 별 차이를 못 느꼈지만 둘째 날부터 새벽에 깨는 시간이 조금씩 늦춰지기 시작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밤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4시까지 무려 6시간을 끊기지 않고 푹 잔 겁니다. 1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너무 신기해서 시계를 두세 번 확인하셨다고 하더군요. 꿈을 꾼 건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대요. 가족들도 아침에 할머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자는 게 가능해졌고 2주 후에는 매일 밤 7시간씩 자는 규칙적인 패턴이 자리 잡혔습니다. 낮 동안의 멍한 느낌도 사라졌고 기억력도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헷갈리던 것도 없어지고 장 보러 가서도 뭘 사야 할지 잊어버리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기뻐했고 본인도 다시 살아난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타트 체리 주스를 빠뜨리지 않고 드시며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계십니다. 연구에서도 타트 체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평균 2시간 이상 더 깊이 잠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의 질도 크게 향상됐고 낮 시간의 졸음이나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수면제처럼 내성이 생기거나 의존성이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의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게다가 타트 체리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주스나 건조 체리,
요거트에 섞어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단히 먹을 수 있어 실천하기 쉽습니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타트체리 농축액도 나와서 물에 타서 마시면 되니까 더 편리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타트체리 주스 한 잔을 드셔보세요. 너무 차갑게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실온이나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 컵이면 충분하며 꾸준히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일이나 일주일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숙면은 단순히 잘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되고 재충전됩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 건강까지 바꾸는 게 바로 숙면입니다. 잠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76세 장도연 씨는 20년 동안 새벽 3시면 늘 깼습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억지로 일어나는 생활이 수십 년째 반복됐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었지만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혈압약을 늘려도 아침이면 여전히 높았고 혈당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관리를 하라고 했지만 잠을 못 자니 모든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우울감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가족의 권유로 체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깨는 시간이 3시에서 4시로 그 다음엔 5시로 점점 늦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침 6시까지 연속으로 자는 날이 많아졌고 잠에서 깼을 때 개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혈압과 혈당 수치도 함께 좋아졌다는 겁니다. 충분한 수면이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준 거죠. 3개월이 지나자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혈당도 안정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며 뭘 하셨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야 새로운 하루가 열린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기대하게 되는 기분,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산책도 나가고 오랜만에 낚시도 가시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젊어진 것 같다며 신기해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잠을 더 오래 잔 게 아닙니다.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면서 몸이 제대로 회복할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면역 세포도 이때 활발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니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겁니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불안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잠을 못 자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이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며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반대로 숙면을 취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밤에 잠 못 자서 낮에 짜증이 나고 가족들에게 화를 낸 적 있으시죠?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게 예민해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그게 다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잠만 제대로 자도 성격이 온화해지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여유가 생기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부드러워집니다. 체리와 같은 음식 습관을 더하면 이런 삶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가 도미노처럼 다른 부분들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수면제를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숙면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 부담도 줄고 부작용 걱정도 없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리를 꾸준히 드신 후 병원비가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을 잘 자니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에 덜 걸리고 만성질환 관리도 수월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니 병원 갈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수면제를 끊으니 그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들던 약값이 체리 주스 한 병 값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체리를 시작해 보세요. 마트에 가서 타트 체리 주스를 한 병 사 오시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건조 체리를 사서 물에 불려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단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며 활력이 생기는 걸 주변에서 먼저 알아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눈빛이 살아나고 피부톤도 환해지며 무엇보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숙면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어떤 영양제보다 어떤 운동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고 운동한 효과도 나타나며 약도 제대로 작용합니다. 모든 건강의 기초가 바로 수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숙면을 위한 5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멜라토닌이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고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둘째, 우유나 바나나만으로는 부족하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셋째, 아몬드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닭고기와 연어로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세요. 넷째, 타트 체리로 멜라토닌을 직접 공급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숙면이 가져올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인 체리를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잠은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가 모여 좋은 한 주를 만들며 그렇게 좋은 달과 좋은 해가 쌓여 결국 더 긴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건강을 저축하는 시간이며 행복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가 한결 따뜻하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스르르 잠이 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